질문할 거 우리 번호 불러볼까? 8번? 8번. 22번. 18번. 12번. 21번. 20번. 14번. 28번. 더 없어?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 봅시다. 8번 봅시다. 구분구조법이긴 한데 보자. 8번에 지금 2분의 파이를 n등분 한 거지. 2분의 파이 지금 중심각 2분의 파이를 n등분 해가지고 요놈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sk만 요것만 잘 표현하면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내가 지금 얘를 이제 k등분을 한 거니 이게 n등분을 한 거잖아. 2분의 파이를 n등분 했으면 이렇게 한 칸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파이를 n등분 한 거니까 요게 되겠죠. 요게 한 칸의 각의 크기가 요게 될 거야. 이걸 뭐 세타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럼 지금 내가 요 각의 크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얘를 지금 하나 둘 쭉 해가지고 k칸만큼 간 거니까 내가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k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얘만 표현하면 다 한 거지 뭐. 세타 k라고 하면 얘를 k칸 간 거지. 각을 k칸.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 n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게 세타 k가 되겠네. 그럼 지금 저 삼각형의 넓이를 sk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sk는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되니까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의 사인 세타 k. 그래서 sk는 2분의 1에 2 곱하기 사인의 이렇게 생각할까? 세타 k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2 사인 세타 k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k는 1부터 n-1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보통 k는 1부터 n까지로 가잖아. 이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 똑같거든. 이거는 이게 n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 n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문제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이 n분의 1 내가 지금 세타 k를 이렇게 놨잖아. 그럼 이제 일부러 내가 이거 안 집어넣는 거거든. 이거 안 집어넣고 우리 항상 일반항 찾을 거야. 내가 세타 K를 2분의 파이에 n분의 K로 놨어. 우리는 항상 제로 집어넣은 게 아래 끝이 될 거고 1 집어넣어서 공차 찾을 거고 n 집어넣어가지고 위 끝 찾을 거잖아.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2n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2n분의 파이가 될 거고 n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가 아래 끝, 요 공차가 dx가 되는 거지. dx가 되는 거고 요 2분의 파이가 위 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쓸게.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나는 지금 이 세타 k를 x로 바꿀 거잖아. 2 sin x 이렇게 될 거고 dx를 설정해 주는데 dx가 2n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근데 나 지금 뭐밖에 없냐면 n분의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n분의 1은 뭔지를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 양변에 파이분의 2 곱하면 n분의 1이랑 뭐랑 똑같냐면 파이분의 2 dx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파이분의 2 dx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파이분의 4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 얘는 1이지? 파이분의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일반항 찾는 연습만 좀 잘하면 될 거야. 다음에 12번 봅시다. 우리 조금만 일찍 다니시다. 12번. 만약에 늦을 것 같으면 말 좀 해줘. 말 좀 해. 나 기다린단 말이야. 자, 12번 잘 봅시다. 자, 우리 계산 오늘 이제 지금 7문제 풀 건데 사실 싹 다 계산 문제라 누군가한테는 되게 그냥 계산인데 빨리빨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 계산이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미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적분 그냥 계산 잘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잘할 줄 알아야 되니까 계속 좀 그거에 포커스 맞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자연수 n에서 y는 2분의 1 n제곱 sin x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거 그냥 상수야. 2분의 1 n제곱 상수. 변수는 sin x밖에 없어. 저거랑 x축 및 x는 3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대.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볼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프도. 그리고 요거를 구해달래. 그럼 급수잖아. 우리 어차피 이제 곧 조만간 복습할 거고 지금 아직 또 다 안 왔지. 아직 다 안 왔네. 얘 항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로 바꿔서 보는 습관 항상 들을 거라 그랬어. 순서가 일반항 찾고 급수 계산하고 그 수열합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극한을 취할 거다라고 했거든.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하고 문제를 풉시다. 물론 얘는 이 순서를 안 따르게 되겠지만 어쨌든 얘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럼 넓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차피 2분의 1 n제곱 sin x니까 그냥 sin x를 2분의 1 n제곱만큼 이렇게 쭉 늘어뜨린 거잖아. 그래서 주기는 변함이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이렇게 높이가 지금 여기가 2분의 1 n제곱인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나는 얘를 지금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니 여기랑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다시 인테그랄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2분의 1 n제곱 그냥 쓸게. 나중에는 너희 바로바로 상수는 빼는 습관 들여. 요거는 그냥 적분한 게 넓이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는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넓이 그냥 2분의 1 n제곱이지.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 sin x가 요 한 칸이 1이잖아. 이거를 내가 지금 2분의 1 n제곱만큼 쭉 늘린 거니까 우리 도형 닮은비 성질에 의해서 여기 넓이 지금 그냥 얼마라고? 2분의 1 n제곱이야. 이런 거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얘는 2분의 1 n제곱 바깥으로 빼면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요거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얘 2분의 3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2분의 1 n제곱이 2분의 3개 여기 1개니까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n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저게 SN이야. 다시 SN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야. 지수잖아.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등비 급수 계산하라는 거네. 등비 급수는 항상 어떻게 계산되지? 1 마이너스 r분의 2. 이걸로 처리가 되겠다. 공비 2분의 1 분의 총항은 1 집어넣으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약분되니까 2분의 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는 항상 공식으로 처리하는 거고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될 거고 14번 봅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나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절대 안 할 거라 그랬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절대 안 할 거야. 괜히 내가 뭘 해야 될지 헷갈린다고. 우리가 하던 문제로 뭐든지 바꿔서 풀 거라 그랬어. 근데 그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문제라는 힌트는 Y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요거야. Y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저게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항상 우리 기본기가 중요해. 기본기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A에서 B까지 fx, dx의 뜻이 뭐야? 정확하게 뜻이 뭐야? Y는 fx랑 x축이랑 x는 A랑 x는 B라고. 요거잖아, 요거잖아. 그러니까 x는 A, x는 B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기준이야. 그럼 이렇게 y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빨리 눈에 보이는 모든 y 대신에 x, x 대신에 y를 싹 다 집어넣을 거라고. 싹 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야 내가 풀던 대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고. 그럼 여기 지금 절대값 x는 ln y를 보고 되게 불편해야지.
빨리 양변에 익스포넨셜 지수 취하면은 익스포넨셜 절대값 x가 y가 되는 거 맞니? 절대값 x야. 절대값 x.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다르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고3이니까 x의 절대값 취해져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 x의 절대값 취해져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일 때 오른쪽만 그려.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그거 x축 대칭, y축 대칭하는 거지. 여기 지금 x축, x에만 절대값이 준 그래프인 거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라고. 이렇게 y축 대칭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ln2부터 x는 마이너스 ln2부터 1까지 요 넓이랑 요 넓이 구하라는 거네. 그럼 한 번만 생각을 하자고.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익스포넨셜 x dx 계산하면 돼. 얘는 계산을 마이너스 ln2에서 0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dx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지. 뭘 해야 돼? y축 대칭이니까 이게 낫지 않겠어? 0에서 ln2까지 익스포넨셜 x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이런 거를 지금부터 습관화 해놔야 돼. y축 대칭 함수, 선대칭 함수, 전대칭 함수들 적분하는 거 우리 금요일날 복습할 때 내가 정리할 거거든. 점대칭, 선대칭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잘 써먹읍시다. 계산 생략하고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y는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 빼기 1, y는 ln x 마이너스 1, x축 및 직선 y는 1이야. 그 지금 이런 게 페이크라고. 여기 y축이라는 말은 없지만 얘 때문에 y는 1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다 빨리 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모든 y, x의 자리를 바꿀 거라고. 그래야 너네가 쉽게 뭔가가 보여. 안 그러면 잘 안 보인다고. 빨리 바꿔줘야 돼. 이게 항상 힌트야.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빨리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나는 어떤 함수가 필요해? 요거 양변에 ln 취해가지고 바로 할게. y는 ln x 마이너스 1 있구나. ln에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 이렇게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익스포넨셜 x 취하면 y는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바뀌겠다. 그러고 나서 y축은 그러니까 사실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x는 0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x는 0. 그 다음에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라고. 그럼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건데 항상 너네 이 생각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이제 대충 그리면 안 돼. 대충 그리면 안 된다고. 너희 밑이 a인 로그 함수랑 밑이 a인 지수 함수가 있어. 얘네 절대 안 만나는 거 맞아? 절대 안 만나. 밑이 a인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 이거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돼 절대 안 만난다고. 그치? 기본 형태일 때는 안 만나.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좀 평행 이동이 되면 만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그래프 그릴 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지금 그래프 생각해보면 얘는 y는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이니까 0,2를 지나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얘는 y는 ln x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위로 1만큼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네. 너무 막 그리지 말라는 거야. 얘는 지금 안 만난다고. 안 만나.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까지 이렇게 요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아래 뺀 거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끝인 거지. 다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위에 있는 2x 플러스 1에서 빼기 ln x 플러스 1 더하기
더하기 1 요거 뺀 거 적분하면 된다고. 이거 적분하면 되겠다. 계산 한 번만 할게. 1은 없어지잖아. 익스포넨셜 x는 적분하면 익스포넨셜 x야. 자, ln x 플러스 1에 대한 적분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우리 인테그랄 ln x 플러스 1을 그냥 나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난 한 번에 때릴 거니까 부정적분만 생각을 해볼게. 부정적분 한다고 치면 저 정도는 치환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저 정도는 치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계속 1차씩 합성되어 있는 거에 적분은 적분한 다음에 1차 안에 있는 합성되는 1차씩 미분한 거의 역수, 그러니까 1차씩 개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얘는 개수가 1이니까 이거 그냥 적분하면 된다고. 얘를 그냥 하나의 x처럼 생각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ln x를 적분한 게 x ln x 빼기 x잖아. 그럼 이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요거라고 요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전체 다 해주고 요거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개수의 역수를 곱하는 건데 어차피 1이니까 필요가 없잖아. 너무 치환을 낭비하지 마. 너무 막 남발해서 쓰지 말고. 그래서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ln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x 플러스 1 0에서 1까지. 이것만 이렇게만 할게. 그래서 적분 좀 바로 하는 습관 잘 들여놓읍시다. 적분 많이 연습해줘. 그 다음에 20번. 이차함수는 정말 문제 풀고 나서 고민 많이 해봐. 무리함수, 기본적인 무리함수가 이차함수가 되는 거니까 또 뭐 문제 풀고 얘기해 봅시다. 자, y는 루트 2-x랑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어쨌든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림을 좀 그려보면 2-x니까 여기 그림 이쪽에 있어야겠네. 여기 2,0을 지나면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여기 위에 점 1,1에서 접선을 이렇게 만들겠대. 접선을 이렇게 만들겠대. 그림 너무 조그맣게 그려버렸다. 그냥 할게. 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지. 지금 x축 및 요걸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그럼 나는 빨리 요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돼.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고,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뺄 거라고. 이거 뺄 거라고 하면 되는데 나 너무 하기 싫거든. 난 지금 요 무리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싫고, 당연히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겠니? y는 x 대칭해서 요거 지금 대칭하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거 맞니? y는 x 대칭하면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2지. 여기 그려지겠다. 여기 지금 1,1에서 요렇게 접선의 방식이 맞는 거 아니야? 요렇게 지금 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다. 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아. 지금 이차함수처럼 생각해봐. 빨리. 항상 여기 꼭지점이잖아. 이차함수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얘랑 똑같다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3이라는 거야. 3이라고. 이런 거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는 거 누구나 하니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에 점, 이차함수 위에 점을 잡았잖아. 이렇게 직사각형 한 번만 생각해 봐. 조금만 크게 할까? 조금만 크게 할게. 이차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조금만 꼭지점과 접점과 이차함수 위의 점 요 길이가 같다고. 요 길이가 같다고. 그리고 이차함수의 꼭지점에서부터 위에 한 점까지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봐. 그럼 좀 이상하긴 한데 놀랍게도 이게 1, 1이야. 그죠? 그래서 넓이가 1이라고. 그러면 요 넓이가 전체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2라고.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1이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2야. 3분의 2야. 그럼 요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걔가 누구랑 똑같다고? 요거랑 똑같다고. 네, 3분의 1이라고. 3분의 1인 거지. 사실 이제 이걸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겠니? 이게 지금 이차함수를 옆으로 삐뚤어 놓은 거니까 요 길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 이거 뭐야? 어디 갔어? 미안하다.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지. 요 길이가 1이지. 요 길이가 1이지. 미안해. 요 길이가 1이니까 놀랍게도 요 길이도 1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요 넓이랑 똑같은데 직사각형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는 좀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내신에는 진짜 잘 나와. 그래서 이거 루트로 들어가 있는 거 막 접선의 기울기 찾아가지고 접선의 방향 찾고 x절편 찍고 적분하고 이럴 시간에 몇 문제를 더 풀겠어. 그래서 2차 함수는 계속 좀 잘 봅시다. 계산해서 푸는 건 안 할게. 접선의 방식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x절편 찾으면 3 나오겠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 1에서 요거 적분한 거 빼면 돼. 적분은 1에서 2까지 얘 적분해야겠지. 1에서 2까지. 이거 언제 귀찮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합시다. 21번. 그림을 잘 그리고 항상 우리가 쉬운 넓이를 구할 일은 없어. 쉬운 넓이를 구할 일은 절대 없다고 보면 돼. 항상 쪼개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합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조금 오버해서 그릴게. 여기 지금 2분의 1, 2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2,2분의 1이 있다고 해보자. 나는 물론 이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쓰진 않겠지만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y는 x분의 1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지금 얘네 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 만든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 만든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만난다는 보장은 없고 여기서 만날라나? 안 만나겠지? 만나나?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거 정도는 봐야 돼. y는 x의 지금 기울기 대칭이라고. 그래서 지금 요거 y는 x분의 1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야.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라고.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y는 x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자, 문제를 이제 뭐 구해달라는 거냐면 y는 x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거든. 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항상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빨리 얘를 이렇게 쪼갰어야 돼. 이 접선이 얘를 기준으로 달라지나 요 점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요 놈 얘는 y는 x랑 요 접선의 기울기의 넓이인 거고 오른쪽은 다른 색깔로 할까? 오른쪽은 y는 x분의 1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2까지 요 점에서 2까지는 x분의 1에서 얘 뺀 걸로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여기까지는 x분의 1에서 요거급인 걸 뺀 거를 적분을 해야겠지.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항상 이런 식이야. 한 번에 못해. 그럼 접선의 기울기부터 찾읍시다. 얘 기울기 마이너스 4지. 그럼 이 여기다 쓸까? 얘 지금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에 2분의 1 집어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 나오나?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에 2 집어넣어서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니?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요 점부터 찾아야 돼. 요 점. 둘이 같다고 놔도 되고 사실 이게 는 x랑 교점이기도 해서 4분의 5 나오는 것 같거든. 4분의 5 이렇게. 여기 지금 교점의 x좌표가.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5까지는 다시 요 넓이는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4분의 5까지는 항상 위에서 아래 거 뺄 거잖아. x분의 1에서 빼기 요거 선생님이 그냥 L1이라고만 쓸게. 더하기 4분의 5에서 2까지는 x분의 1에서 요거 뺀 거 x분의 1에서 L2라고 쓸게 그냥. 요거 적분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x분의 1은 적분하면 ln x니까 계산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x분의 1, x분의 1 똑같으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5, 4분의 5에서 2까지니까 x분의 1은 그냥 2분의 1에서 2까지 x분의 1은 한 방에 적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따로 적분하고 요거 따로 적분해서 빼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구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지금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것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거 내가 y는 x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랑 넓이 같지? 두 개 넓이 같아. 물론 지금은 이렇게 구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아. 그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도 그냥 계산 문제였고 22번 봅시다. 우리 삼각함수가 나오면 지레 그냥 겁먹는 경우가 있어. 항상 막 문장제 문제 나오면 그냥 어려워 보이고 상악함수 나오면 어려워 보이고 근데 계속 우리 빨리 깨야 돼. 이제 상악함수 정말 할 만큼 했어. 상악함수 할 만큼 해서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봅시다. sin x 지금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볼 거야. 여기다 볼까?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sin x가 있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금 알파 콤마 사인 알파에서 접선을 긋겠대. 여기 알파 콤마 사인 알파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접선하고 사인 x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빨리 이제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거 빼면 되겠지. 여기가 지금 알파잖아, 그치? x는 알파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쓸게. 삼각형의 넓이에서 빼기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sin x dx 요거 뺀 게 1이 되고 싶은 거네. 요거 뺀 게 1이 되고 싶은 거다. 요거 풀면 된다고. 요 접점의 좌표만 구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지금 요 높이가 sin x인 거잖아. sin 알파인 거잖아. 이게 sin 알파인 거니까 접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 지난 점 알고 있고 기울기는 바로 할게.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코사인 알파지. 기울기가 코사인 알파고 알파 콤마 사인 알파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코사인 알파 x에다가 알파 집어넣어서 사인 알파 나와야 되니까 사인 알파 빼기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럼 요 접점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이거 넘겨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바로 할게. 여기 뭐 나오냐면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지? 탄젠트 알파. 이렇게 알파 빼기 탄젠트 알파가 요 점이 좌표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탄젠트 알파네. 탄젠트 알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탄젠트 알파, 높이가 사인 알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다. 빼기 사인 x 적분하면 코사인 x지. 코사인 x. 이 플러스로 바꿀게. 그럼 코사인 알파 집어넣으면 코사인 알파. 아이고. 이렇게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1이잖아. 빼기 1. 플러스지. 플러스로 바뀌었지. 빼기 1은 1 이렇게 되겠다. 나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코사인 알파야. 코사인 알파야. 잘 생각해봐. 코사인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코사인 알파에 대한 식 어쨌든 통일을 해야 돼.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통일을 해야 돼. 그럼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자, 좀 천천히 할게. 양변에다가 이 코사인을 좀 곱하자. 양변에다 이 코사인을 곱하면 얘는 사인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여기다 이 코사인 곱하니까 이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는 0.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지?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맞나? 마이너스 4 코사인 더하기 1은 0이야? 맞겠지 뭐. 코사인 구해달래. 근해 공식 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코사인은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3. 자, 뭐야?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중에 누가 답이 나와야 되지? 코사인은 절대 1하고 마이너스 1을 벗어날 수 없잖아. 2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그냥 계산이야. 도형 계산하는 거니까. 정적분은 그냥 거둘 뿐인 거지. 거둘 뿐이야. 그 다음에 28번. 28번 좀 잘 봅시다. 이거 좀 하나만 공들여 설명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이차 함수는 쓰임이 많아. 선생님도 대치동에서 재종반 수업할 때 이차 함수만 하루 종일 하루 한 4시간 동안 특강해. 이차 함수만 특강한다고. 그만큼 이차 함수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때마다 좀 잘 잡아놓자. 무리 함수가 나오면 이차 함수 생각해보러 했으면 좋겠어. 나는 루트 x 가지고 문제 안 풀 거야. 그래, 안 풀 거야. 해봅시다. 자, y는 루트 x랑 y는 2분의 1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y는 k가 2등분한대. 이거 지금 y는 k잖아. y는 k라고 보는 순간 이거 빨리 다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x 대신에 y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너네가 살아. 안 헷갈린다고. 우리는 y는 k로 둘러싸인 넓이는 구할 일이 없어, 살면서. 그러니까 얘 빨리 어떻게 양변 제곱해서 y는 x 제곱으로 보고 싶어야 되는 거고, 얘는 y는 2x로 보고 싶었어야 되고, x는 k가 넓이를 2등분한다로 바꿨어야 돼. 그럼 봅시다. 봐봐. y는 x 제곱. 그래프 여기만 그릴게. 이렇게 있겠지. 그다음 y는 2x. 자, 이 넓이를 x는 k가 2등분하겠대. x는 k가 2등분하겠대. 이렇게 2등분하겠대.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풀면 되냐면 0에서 k까지 둘러싸인 요 넓이. 자, 다시 요 넓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0에서 k까지 위에서 아래 2x에서 x제곱 뺀 거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2분의 1배가 되면 돼. 전체 넓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지금 둘이 같을 때니까 교점 2라는 거 금방 보이니까 0에서 2까지 또 위에서 아래 뺀 거니까 2x 마이너스 x제곱 dx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계산하면 돼. 하나만 좀 봅시다. 자, 요 넓이 얼마지? 넓이 공식 쓸 수 있어야지. 넓이 공식 쓸 수 있어야 돼.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에 요 길이 2의 세제곱. 이렇게 넓이 공식 아는 친구들은 넓이 공식 쓰면 되는 거지. 아니면 이거 계산해야 되고 곱하기 2분의 1 한 개 요게 되면 돼. 그럼 이거 적분해가지고 k 집어넣으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한 번만 봐봐. 이거 계산할 거야? 이게 진짜 계산해야 될 문제야. 이게 진짜 계산해서 k 찾아야 돼. k1 바로 안 나와? k1 바로 나와야 된다고. 너네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지?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맞니? 그리고 이게 수투를 다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참 그런데 나는 차함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차함수, 빼서 만들어진 함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한다고. 봐봐. 잘 봐봐. 내가 y는 x 제곱하고 y는 2x로 둘러싸인 넓이를 x는 k가 2등분 할 거야. 내가 y는 x 제곱이랑 y는 2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둘의 교점을 찾으려면 무조건 두 식이 같다라고 놓는 x 제곱은 2x라는 식이 필요하지. 교점의 방정식이 필요해. 내가 이 방정식을 세우는 순간 어떻게 풀지? 2x를 왼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잖아. 다시 잘 봐봐.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같은 말이야. 수학적으로 맞아? 내가 지금 왼쪽으로 좌변으로 하나 옮겼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x제곱하고 2x의 관계를 왼쪽에 있는 이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y는 0은 뭐야? x축.
이 관계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지. x제곱 2x로 둘러싸인 넓이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아. 이게 차함수인 거잖아.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 y는 fx랑 y는 gx의 관계를 보는 거랑 y는 fx 빼기 gx랑 x축의 관계를 보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다가 차함수 이론이라고. 차함수 이론이야. 그럼 내가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만 그려볼게.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만 그려봅시다. x축이 있어. 내가 x제곱에서 2x를 뺐으니까 x제곱에서 2x를 뺐는데 이 차함수니까 당연히 이 둘의 교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0이 될 거고 교점에서 0이 될 거야. 0이 될 거야. 내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얘가 지금 x제곱 빼기 2x인데 원리가 뭐라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완벽하게 똑같다고. 그럼 x는 k가 이 둘을 이등분하겠다라는 건 x는 k가 이 둘을 이등분하겠다라는 거랑 똑같네. 당연히 고민 없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2차 함수는 정말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서 풀었다면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지금 뭐 내가 이걸 가지고 반성해야 된다고까지 말 안 할게. 근데 사실 반성해야 돼. 수투하고 왔잖아. 수투에서 적분하고 왔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투에서 이게 완벽하게 돼 있었어야 돼. 그래서 오늘 건질만한 문제가 요거 하나 정도 있었고, 자 진도를 나가 봅시다. 오늘 교재 마무리하는 날이잖아. 교재 끝낼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한 명이 안 왔는데 못 온다 그래서 공지를 좀 하고 갑시다. 공지를 좀 하고 갈게. 우리가 오늘 진도가 끝날 거야. 오늘 진도가 끝나면 오늘 이제 숙제가 나가면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면 끝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공지는 금요일 토요일 날 며칠이지? 2월 27, 28인가? 금토에 총정리 한번 할 거거든. 근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는 못 할 것 같고 아마 미분법까지 복습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선대칭,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고 갈 거야. 선대칭, 점대칭, 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갈 거고 내가 그 원래 선형근사 그러니까 근사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근사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수업을 해보니까 그리고 확통 시험을 봐보니까 아직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거 하면 좀 터질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미루고 우선은 그냥 기본기부터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아마 4월 달쯤에 4월이 아니겠지? 중간고사 4월 달쯤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복습을 할 건데 2월 27, 28일 날 이제 숙제 검사로 끝이 나는 거잖아. 나 이날 책 검사 할 거야. 숙제 검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책 검사 할 거니까 비워있는 거 메꿔 와. 밤을 새서라도 메꿔 와. 나 이날 특히 토요일 같은 날 안 돼 있으면 나 안 보낼 거야 집에. 금요일 날도 안 보낼 거야. 선생님 책을 놓고 왔어요. 집에 보낼 거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책 검사 할 거니까 최대한 메꿔 오고 복습하란 얘기야. 그리고 3월 2일 날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잖아. 우리는 수업이 있어. 3월 3일 날 이렇게 할까? 화요일 날 테스트를 볼 거야. 테스트. 월요일은 빨간 날이라 아침 10시에 오전 10시에 테스트 보고 풀이하고 클리닉 해서 2시에 끝날 거고 화요일 날은 그냥 정상적으로 오후 6시에 와서 테스트 보고 풀이하고 클리닉하고 10시에 끝나겠지. 우리 원래 월요일 날 오는 친구들은 만약에 이때 못 온다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 화요일 날 오는 친구들은 이때 오면 되고 혹시 화요일 날 못 온다 무조건 이때 와야 돼. 이거 테스트로 반편서 다시 하는 거니까 테스트 볼 건데 미리 얘기할게. 이날은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수업할 거고 이날은 내가 없고 박선영 선생님께서 모아가지고 풀이하실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와야 되고 테스트 본다는 게 그런 거야. 꼭 테스트를 본다 그러면 안 오는 애들이 있어. 그냥 뭐
테스트 안 봐 하고 안 오는 애들 있는데 그러지 마. 나 안 오면 어떻게든 불러서 볼 거야. 어떻게든 불러서 볼 거고 테스트 보는 이유는 너네 성적 확인하고 혼내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 너네 스스로 테스트를 봐야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알아. 그리고 이래야 공부할 거 아니야. 어제 어제도 애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시간 없어. 그리고 이제 고3이잖아. 내가 고3이니까 너네한테 야, 천천히 해도 돼. 이 말 못해. 내가 진짜 한 번만 좀 세게 얘기하면 3월 2일 되기 전까지 무조건 구멍 빨리 메꿔. 안 그러면 미래 없다. 진짜 미래 없어. 미래 없어. 우리 당장 테스트 끝나고 그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기출리버스로 교재 풀이 나갈 건데 난이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볼 거라. 너네 시험이 다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올 거라. 모든 학교가 고3은. 그래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러니까 기본기를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당연히 손도 못 대. 그래서 빨리 기본기 다 잡고 선생님이 꼭 풀어달라고 했던 문제집이 있어. 계산 잘 안 되면 풍산자 반복수학 사서 풀어달라고 내가 몇 번 부탁했는데 이거 풀고 있는 친구 내가 볼 때 지금 손에 꼽아. 이거를 하고서 계산이 안 되는지. 물론 내가 이걸 안 하고도 계산이 잘 되면 괜찮은데 이거를 안 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사서 일주일 동안 다 풀어. 일주일 동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요거 좀 잘 해놔. 앞에 좀 복습 좀 해오고. 내가 설명 다시 하겠지만 테스트 볼 거니까 빠지지 말고. 선생님이 방송을 찍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얘기 하나만 할게. 나는 그냥 내가 만약에 앞에가 좀 구멍이 나 있어. 그냥 시원하게 욕 한 번 먹고 메꾸면 되잖아. 욕 한 번 먹고 메꾸면 돼.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몇 년 됐지? 벌써 10년 넘었던 것 같아. 10년 전에 그 친구가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나한테 1,500만 원을 빌려갔어. 1,500만 원. 왜 빌려갔냐면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 그러니까 결혼할 예비 신부 몰래 카드 빚이 1,500만 원 있었던 거야. 애가 약간 좀 해퍼. 돈도 잘 못 버는데 중소기업 다니고 돈도 잘 못 버는데 막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사야 돼. 막 축구를 좀 좋아하거든. 막 축구화가 10개가 넘어. 월급이 250만 원인데 축구화가 막 10개가 넘게 있어. 그리고 뭐 핸드폰 게임 하나 시작하면은 무슨 막 100만 원씩 충전해. 돈도 없는 놈이 그냥 막 충동적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 빚이 1,500만 원 있는데 와이프한테 말을 못 하니까 이걸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한테 1,500만 원만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아직도 못 받았어. 10년이 넘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거든.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돈 좀 빌려달래. 그래서 뭐 왜? 그랬더니 나한테 1,500만 원을 빌려서 그 1,500만 원을 안 갚은 거야. 1,000만 원만 갚고 500만 원은 내가 조금씩 내 월급 꼽을 쳐가지고 조금씩 갚으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이 500만 원을 또 지 유흥비로 쓴 거야. 그 500만 원 카드론이 10년 동안 7천만 원이 된 거야. 7천만 원이 돼서 신용불량이 온 거야. 지금 집이 압류가 들어가게 생긴 거지. 그래서 전세보증금 빼가지고 그거 갚고 집 나앉게 되고 와이프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7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때는 혼자 사니까 1,500만 원을 선뜻 빌려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돈 관리를 내 와이프가 하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줘? 우리 와이프가 빌려주겠냐고. 그런 친구한테 1,000만 원, 1,500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10년 전에 빌려준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차라리 걔가 10년 전에 와이프한테 나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젊었을 때 돈을 헤프게 써가지고 1,5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이거 같이 갚아나가면 안 될까?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이 지경이 됐을까? 지금 아이가 둘인데 지금 길거리에 나앉았다니까?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와이프는 애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고 이혼하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항상 막 너네는 안 보겠지? 막 이혼 숙녀 캠프 막 오은영 리포트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사소한 거 감춰가지고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되게 사소하게 시작돼. 그냥 막 남편이 욕을 해 막. 욕만 하고 말 줄 알았더니 한 7년 8년 지나니까 때리기 시작하고 막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고 막 이게 되게 사소한 거가 점점 불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막을 수 있을 때 막아.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돼. 그래서 그냥 빨리 메꿔. 테스트 보고 그냥 한번 욕 시원하게 먹고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 회피하지 마. 그냥 한번 하고 선생님이 확통을 봤을 때 심히 걱정이 되거든. 제발 복습 좀 해. 양이 많잖아. 양이 많으니까 복습 좀 하고 진도 나가 봅시다. 자, 오늘 진짜 쉬워. 오늘 진짜 쉬우니까 어려운 것도 없고
집에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잘 해봅시다. 자, 우리 넓이에 대해 넓이 저번 시간에 넓이를 했으니까 오늘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다. 봅시다. 자, 부피. 자, 부피랑 정적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넓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잖아. 넓이. 선생님이 넓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 기억하지? 선이 모여서 면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선이 모여서 면적이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x축이 있고 y는 fx가 있어. x는 a에서 x는 b까지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이 선들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지. 이 선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 이 선 하나하나가 누구였냐면 y인 거잖아. y인 거지. 그게 fx인 거지. 그래서 요 넓이 s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요 선의 길이 즉 fx를 쌓아 나간 거다. 다시 계속 이렇게 기억해줘. 선이 모여서 넓이가 됐다고. 면적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부피도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부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선생님이 식을 좀 먼저 쓸게. 왜냐면 식이 더 중요해. 이 식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해. x는 a에서 x는 b까지 단면적이라는 거 뭐냐면 자른 면적이거든. 이게 자른 면적의 넓이가 sx야. 일 때 이 도형의 부피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x dx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면적을 인테그랄 요게 뭐냐면 썸이라고 했잖아. 면적을 더하면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고. 면적을 쌓으면 부피가 된다. 선을 쌓으면 면적이 되고 면적을 쌓으면 부피가 된다. 결국은 이 핵심이야. 자, 그림으로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입체 도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이런 입체 도형이 있다고 쳐볼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단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약속을 이렇게 할 거야. 단면적 어떻게 볼 거냐면 x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도형을 자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x는 x일 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임의의 값인 거지. x는 x일 때 이렇게 잘랐더니 이 단면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단면적의 넓이. 다시 x는 x일 때 이 단면적의 넓이를 sx다라고 하면 걔를 쭉 쌓으면 부피가 될 거라고. 쭉 쌓으면 그냥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여기도 부피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들을 쭉 쌓아 나가면 부피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할게. 이게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끝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A에서 B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높이가 H인 도형이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높이가 H인 도형이다라고 하면 A에서 B라고 되어 있는 구간을 내가 스스로 잡아줘야겠지. 정적분 구간을. 그때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0에서 H로 잡을 거야. 0에서 도형이 시작해가지고 H에서 끝나게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0에서 H까지 단면적을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도형에 현혹되지 마. 도형에 현혹되지 말고 도형을 그릴 필요도 없고 핵심은 뭘 찾는 거야? 단면적의 넓이를 얘를 찾는 거야. 근데 이거 SX잖아. 뭐라고? X에 대한 식인 거지. X에 대한 식으로 단면적의 넓이를 표현하는 게 전부야. 그거 그냥 적분하면 된다고. 자꾸 뭔가 도형에 현혹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x로 이루어진 식만 싸움 잘 찾으면 된다. 이게 다야. 이게 단데 조금 아쉽잖아. 아쉬우니까 내가 하나만 더 할게. 교육과정에 절대 안 나와. 교육과정에 절대 안 나오는데 이거 내가 하는 이유가 수리논술을 하는 친구들을 위한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줘. 수리논술을 하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이거를 왜 교육과정에서 뺐는지 잘 모르겠어. 이걸 굳이 왜 뺐는지. 그래서 뭐냐면 회전체의 부피야. 한번 써볼게. y는 fx를 함수 y는 fx를 닫힌 구간 a, b에서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킨 도형의 부피야. 회전시킨 도형의 부피는 그냥 식부터 먼저 쓸게. a에서 b까지 파이의 fx 제곱 dx야. 저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림 그리는 순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자, x축이 있고 여기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y는 fx가 이렇게 있어. 내가 얘를 x는 a에서 x는 b까지 어떻게 회전시킨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너네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이 도형을 x축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뭐가 만들어지겠니? 그러니까 원형의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원기둥 같은, 원기둥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 얘가 여기 x축에 이렇게 대칭이 된 형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형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된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된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똑같아. 나는 뭐만 볼 거냐면 x는 x에서의 단면적만 구하면 돼. 이 단면적을 sx다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그게 부피가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 단면적을 적분하면 그게 부피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 단면적이 뭐냐면 지금 원인데 어떤 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반지름의 길이가 fx인 원이 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fx인 원이 되는 거니까 sx가 뭐가 돼? 파이 r 제곱이니까 fx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그래서 집어넣어서 적분한 게 저식이 나오는 거지.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를 교육과정에서 왜 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교육과정에서 왜 뺐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사교육을 조장하나 봐.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파푸스글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회전체,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요 회전체를 응용한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옛날 기출 문제를 풀다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한번 설명은 할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적어도 회전체나 부피에서 못 풀 문제는 없다.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단면적만 잘 적분하면 된다. 단면적만 잘 구하면 돼. 그 단면적을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따가 보면 되고 쉬었다 합시다.